안녕하세요. 20분어치를 찍었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찍게 됐어요. 오히려 다행인 게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는 목차까지 써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제 채널을 원래 구독하고 계신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는 지금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올해 본과 3학년이 되었어요. 올해 본과 3학년이고, 그러니까 제 입시 얘기는 무려 5년 전쯤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29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24살에 두 번째 수능을 봐서 25살에 졸업과 동시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를 두 번 하는 거죠. 25살에 이제 새내기가 또 되었죠. 저희 이야기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마이크 있으니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제 썰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입시 썰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제가 한의대를 준비하게 된 계기. 일단 저는 아주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2020년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저는 취준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진짜 한의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의대에 관심이 진짜 없었거든요. 한의학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저는 사실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경영학과 나왔어요. 제가 전적대에서 경영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복수 전공으로 미술사학을 이제 학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사가 있는 거죠. 전혀 한의학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진짜 즐거웠거든요. 저는 진짜 특히 미술사학을 공부하는 걸 진짜 재밌어했어요. 경영학보다도. 경영학도 물론 뭐 재밌었지만.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 취준 시점이 온 거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취준을 하고 인턴을 하고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어떤 직무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야겠죠. 또 그 직무에 맞춰가지고 제 자기소개서도 써봐야 되고 뭐 관련 인턴도 해봐야 되고 하니까, 그럼 뭐 직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마케팅 할 수도 있고 재무, 뭐 회계, 뭐 경영 지원 이런 것도 있고, 뭐 은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금융권을 가느니 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어떤 직무랑 나랑 제일 잘 맞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나름 그때는 나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잡혀서. 그리고 전문직 고민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동기들이 CPA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 준비하는 동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문직이 있죠. 전문직을 하면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회계랑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회계사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회계사는 패스. 그리고 로스쿨은 제가 만약에 로스쿨을 생각이 있었으면 학점을 잘 챙겼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학점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4.5 만점에 4.0으로 졸업을 해서 나쁜 학점은 아니에요. 근데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 주변에 보면은 진짜 악착같이 공부해서 4.5 만점에 4.5 가깝게 만들어 놓고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무슨 뭐 법학 관련한 수업도 많이 듣고, 뭐 법률 상담, 뭐 봉사 이런 것도 막 하려고 하고 관련한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애초에 로스쿨을 졸업학기 돼가지고 약간 고민하는 거면은 좀 자신이 없는 거죠. 잘 할 자신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로스쿨 또 패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거면 그냥 수능을 다시 봐서 한의대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능을 준비해야겠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정말 단순하게. 정말 그 단순한 생각 하나로 한의대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의대를 준비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내신이 좋았어요. 고등학교 내신이 좋아서 저는 전적 때도 교과 전형으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의대를 지원할 거면 교과에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으로 지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그 두 번째로, 그때가 제가 2020년도에 수능을 준비해서 21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한 달 미뤄졌나 그랬어요. 그때 5월쯤에 발표가 난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 수능이 12월로 미뤄졌었어요, 한 달이. 그래서 뭔가 시간이 더
있는 느낌? 만약에 11월에 수능을 봤으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4개월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추조를 맞추는 거라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뭔가 그 한 달이라는 여유 시간이 뭔가 좀 마음의 안정을 줬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의원을 좋아해요. 그 한의원에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침 맞는 거 좋아하고 그 향, 그 그리고 그 냄새 있잖아요. 한의원 냄새. 뜸 냄새 이런 것도 거부감이 없고 그 한의원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막 잠이 솔솔 오니까 그 거부감이 없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수능 봤던 때가 문이과 통합 전 마지막 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마지막 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수능을 봤으면 문이과 통합 전이니까 문과 수학이 따로 있었어요. 나형이었나? 뭐 가형, 나형 이렇게 나뉘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벌써 두 번째 수능도 벌써 5년이나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 문과 수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좀 맞추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수능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고 문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창 너무너무 재밌게 학교 다니고 있었던 2017년 정도에 저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의대 편입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득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문득 딱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또 가도 우리 아빠가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등록금을 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수능을 준비했던 당시에 4학년 2학기였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수능을 망해도 대졸자다. 이런 안심스러운 그런 배경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교적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수능을 봐야겠다고 결심했던 때까지는. 5월 정도에 아, 나 한의대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말을 했죠. 엄마, 나 수능을 다시 보려고 해.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되게 싫어했어요. 엄마가 직업을 하면서 아니 그냥 뭐 졸업해가지고 그냥 뭐 대기업하고 취준하고 하면 되지 뭘 또 수능을 다시 봐서 한의대에 가려고 그러냐고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제 엄마 아빠도 나이가 좀 들었고 대학을 학사를 2번 하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제가 한다고 우겼죠. 아, 나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대학교 현역으로 들어갔어요. 20살 때 들어갔었고, 그리고 휴학도 한 학기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재수했다고 치고, 뭐 1년 뭐 인생에서 엄청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한 학기만 해보겠다. 안 되면 취준하겠다. 취준 조금 늦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셨었죠. 2020년도 6월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하나는 제대로 맞춰야 된다. 일단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거는 졸업 학기를 막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학기에 한 12학점인가를 들었던 것 같은데 졸업시험도 보고 그 막학기도 다 올해 입을 맞았어요. 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막학기를 잘 보내고 6월 말쯤에 종강을 한다면 일주일 정도는 놀았던 것 같아요. 리프레시하는 시간으로 좀 놀고 7월부터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7월부터 7, 8, 9, 10, 11, 12 이렇게 하면 되니까 공부를 하자. 12가 아니죠. 사실 12월 3일에 수능을 봤으니까 5달 정도 빡세게 공부를 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6월 정도 들어서서는 제가 12학점밖에 안 들었으니까 공부 좀 하다가 좀 심심하면은 EBS 가가지고 30일 수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오랜만에 수능을 보려니까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수학이 특히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일 수학이 무슨 중학교 수학인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가? 그거부터 다시 좀 훑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한 바퀴 돌렸던 기억이 나요. 2배속으로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심심하면. 물론 6월 달에 심심하면 들었으니까 그걸 다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7월에 마저 들었는데 어쨌든 간 6월까지는 지금 제가 학교 다니고 있는 걸 잘 마무리하고 7월부터 이제 수능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죠. 제가 너무 수능을 본 지는 제 두 번째 수능도 본 지 오래돼서 공부 방법을 뭐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저보다 공부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분들 공부 방법 관련해서는 그분들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위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그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7월 1일부터인가 한 것 같아요. 6월 말까지 딱 놀고 친구들 딱 만나고. 근데 제가 수능 준비한다는 사실을 사실 그 5명도 몰랐어요. 일단 우리 엄마 알았고 엄마가 도와줘야 되니까 좀 프리패스도 끊어야 되고 문제집도 사야 되니까 엄마가 도와줘야 되니까 엄마 알았고 그다음에 제가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도 거의 안 말했는데 그 당시 제가 자취할 때 친구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솔직히 뭐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다른 친구 한 명이랑 해서 친구 좀 2명, 3명 정도 알았던 것 같고 저희 엄마 알고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가 사실은 수능을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좀 이렇게 상담식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정도 한 다섯 명 정도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수능을 다시 준비한다는 사실을. 근데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전 쪽팔리는 게 싫어요. 그 일단 나 수능 본다 이렇게 하고 막 사실 막 나 한의대 가고 싶어졌어. 나 수능 볼 거야. 이렇게 하고서 수능 망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좀 쪽팔리잖아요. 쪽팔린 게 진짜 컸고요. 그리고 그 저희 아빠한테 얘기 안 했던 이유는 얘기했다가 아빠가 기대를 했는데 막 갑자기 막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수능을 망하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리고 뭔가 수능 본다고 동네방네 다 얘기했다가 잘 못 보면은 뭔가 안 좋은 얘기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부담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조용히 준비했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집에서 했어요. 제가 피부가 좀 약하기도 하고 그 마스크 끼면 숨 쉬는 게 진짜 불편해서 집공을 선택했었죠. 서울 자취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전 집공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집 밖에 나가서 하려면 무조건 마스크를 끼고 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공부를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자취방에서 이제 집공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대략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막 제가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막 다른 분들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간혹가다 좀 계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막 보고 이랬었는데 그분들은 뭐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공부하시고 주말에 막 하루 통으로 노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하셨었는데 저는 진짜 체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집중력도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주중에 하고 주말에는 하루에 6시간을 하자. 이렇게 그냥 정했어요. 그렇게 정하고 맨날 공부를 했어요. 집 밖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갔어요. 딱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안 나갔어요. 그냥 모든 걸 쿠팡으로 다 해결하고 집 밖에 나가는 하루는 그 프린트 하러 갔네. 비포 용지에 실제 시험지 프린트를 3부 정도를 해가지고 돌아오고 그거 빼고는 진짜 외출을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건강을 망치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뭔가 시간도 얼마 안 남았었고 그냥 그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뭔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걸음수가 그때 막 12월에 수능 끝나고 집에 내려와서 한 달 동안 걸었던 걸음수가 7, 8, 9, 10, 10일 걸었던 걸음수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진짜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막 엉덩이도 엄청 아프고 맨날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막 저려가지고 점액낭염 같은 거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맨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카톡하고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안 지웠어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말을 안 했으니까 연락 오면 연락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제가 너무 대학 생활 하면서 세상에 재밌는 게 많다, 재밌는 소식이 많다는 걸 깨달아 버려서 그걸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희 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안 지우고 생일 같은 거 다 챙겨주고 막 연락 오면 받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도 비밀로 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조금은 있어요. 핑계를 대자면. 근데 사실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다른 애들 취준 성공 막 이런 거 취뽀 막 이런 거 올리면은 약간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SNS는 그냥 무슨 수능 보기 한 2달 전까지 안 지웠던 것 같아요. 카톡은 대신에 근데 카톡하고 SNS 알람 같은 건 다 껐어요. 저는 그 카톡 빨간 색깔 알람 뜨면은 무조건 다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읽어서. 그래서 알람은 껐었죠. 쉴 때는
쉴 때는 노래를 들으면서 카트라이더를 했어요. 제가 카트라이더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카트라이더 예를 들어 뭐 국어 50분 뭐 1시간 공부했으면 카트라이더 10분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조금씩 쉬었어요. 그럼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카트라이더 부금은 끄고 노래를 들으면서 10분 정도 카트라이더 한 두 판, 세 판 하면은 10분 지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가 유아, 오마이걸 유아의 솔로 앨범에 다이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랑 스텔라장과 이민혁의 인생 봄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진짜 많이 들으면서 카트라이더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막 카트를 쉬는 시간에 계속 하다가 그것도 수능 한 두 달 전쯤 한 10월쯤 되니까 카트 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솔직히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핑계로. 그래서 끊었어요. 10월부터는 카트 끊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